보시면 아세로라 체리가 있기 전에 푸릇푸릇할 때 이렇게 비타민C를 이렇게 만들고 생산해서 이렇게 비타민으로 하거든요. 근데 체리가 되었을 때는 익어버리면 이게 단맛이 많이 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비타민C 함량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단맛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아세로라씨 이렇게 익기 전에 푸릇푸릇할 때 하는데, 비타민C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의 감초처럼 모든 역할을 다 하잖아요. 천연 항생제, 해열제, 진통제, 소염 진통제부터 해가 모든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보면 저희가 정량이 어떻게 되느냐면 1회 한정이 3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3회,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을 먹는데 간혹 우리 많이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는 수치도 너무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그리고 몸에 가지고 있는 병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먹는 함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많이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비교해서 살짝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스트레스라든지 피곤도라든지 체격에 따라 먹는 식품에 따라, 그리고 인스턴트 많이 먹고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 당연히 이렇게 몸이 빨리 산화가 되겠죠. 이 정도 할게요. 그래서 이건 저희 아세로라 시첼이고요. 자, 한 알 먹는 사람과 세 알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안 갈고 하는 게 특징이죠? 네, 빨리 보이시죠? 메가요법 얘기하는 다르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당연히 우리 몸에 체에 많이 먹어준 사람은 빨리 이렇게 산화가 되겠죠. 그래서 병원약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가집에서 나온 거라서 이렇게 충분히 많이 먹어도 흡수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많이 피곤하다, 내가 인스턴트나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시면 이렇게 대용량으로 이렇게 많이 섭취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세라시는 먹으면 먹을수록 충분히 섭취력이 빠르고요. 그리고 몸에 어느 정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 돌아오는 게 걸리긴 하죠. 그래서 이게 비타민 메가요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라든지 갑자기 너무 피곤할 때 많이 먹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안 바뀌었네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산화적 손상을 막는다고 하면 우리가 레시틴은 혈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에 레시틴 성분이 뭐냐면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간이라든지 뇌에 있는 세포막의 구성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똑똑해지고 싶다, 아니면 내가 나이 들어서 좀 치매 예방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꼭 섭취해주면 가장 좋은 제품인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크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옷에 있는 기름때, 예를 들면 기름때는 세제로 씻는다고 생각했을 때 혈관은 피로 돼 있잖아요. 근데 혈관 벽에 붙어 있는 기름때는 뭘로 씻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요 레시틴 성분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침류랑 친수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말 그대로 기름이랑 물이랑 같이 분해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돼지고기, 불고기를 고추장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기름이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혈액 속에 흔히 말하는 기름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체온을 그렇게 몸을 따뜻하게 안 하다 보니까 얘가 붓기 시작하면서 혈관벽에 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제가 흔들어 볼게요. 똑같은 활동 에너지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벽에 이렇게 기름이 붙어 있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아시다시피 맞죠? 혈관 쪽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되면 심혈관이라든지 뇌혈관 쪽으로 이제 출혈 앞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뇌경색 이런 게 오는 거죠.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고혈압, 당뇨약 먹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스텐트 시술도 하잖아요. 좁으니까 금액을 늘리는 수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비싸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적용을 많이 받으려면 그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알을 먹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줬을 때 누군가는 이거 내한테 중요하다 싶어서 건강을 생각해서 아이고 갈기가 힘드네요. 아 그쪽에서 뭐가 많이 끼어 있으면 그래. 맞아요. 털어줘야지. 맞아요. 안에 자 먹고 진짜 레시피 진짜 중요해요. 진짜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도 이번엔 너무 추워 한번 먹는다. 레시틴 그 고혈압이랑 약을 먹다 보니까 심장 쪽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병원에 가서 조영수 시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항을 지켜보고 그 스탠드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가 설명을 다 해주시는데 듣고 있는데 저거 오메가3랑 아제로아시랑 레시틴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아유 진짜 갈기 힘드네. 자 그래서 똑같이 고추장 불고기를 먹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차이를 볼게요. 아까 여기에 되게 많이 기름이 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친수 친유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다. 이렇게 묻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혈관벽에 있는 기름을 청소하는 거는 레시틴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솔직히 어른만 먹는 게 아니라 어린애들도 밖에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꼭 관리해서 먹는 게 중요하고요. 자, 오늘은 단백질 데모로 보여드릴 건데요. 저도 단백질 데모를 많이 보기는 했지만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저희는 이제 프로틴, 그러니까 프로틴이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구성물질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 몸에 수분이 70%라면 단백질은 20%를 우리 몸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사람이 단백질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다 단백질이잖아요. 그 결론은 우리가 단백질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 9종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에 무슨 의사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알파벳이 A부터 Z까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영어로 다 만들었을 때 단어가 되듯이 단백질도 이 9종이 우리 몸에 다 구성하면서 모든 형체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라는 얘기가 단백질이라는 거죠. 근데 단백질이 이게 뭐냐면 부족했을 때 생기는 증상 중에 첫 번째가 부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이 잘 붙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구성물 하나이기도 하지만 항체와 면역을 담당하기도 해요. 우리 몸에.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비타민C를 먹는 거는 그 면역세포 항체에다가 영양분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그 항체를 만드는 게 단백질인 거죠. 그래서 비타민 메가요법을 하시면서도 애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단백질을 꼭 같이 복용하셔야 돼요. 분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얘는 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세 가지를 보여줄 건데 이거는 우리 다 고기 시켜 먹고 뭐 하면 콜라 많이 드시죠?
그래서 이건 콜라예요. 자, 콜라를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콜라에다가 이빨을 넣어 놓으면 녹는다는 말. 그게 왜 그런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식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성일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산성이 몸에 염증이 되고 염증이 궤양이 되고 궤양이 되면서 암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산성 제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식초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부에 가장 좋은 거는 약산성이지만 우리 몸은 알칼리가 제일 좋대요. 알칼리로. 그래서 pH를 봤을 때 한쪽은 콜라, 네, 한쪽은 식초. 네 이걸 제가 좀 편하게 아이고 씨 어쩌지? 왜? 맞아.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체액이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인체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을 먹느냐도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리트머스 A는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물이에요. 보시다시피 파란색을 띠고 있죠. 파란색 물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자 콜라, 대망의 콜라. 보이세요? 완전 강한 산성이죠. 그러니까 내 몸을 병들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당연히 식초도 당연히 강한 산성이겠죠. 두 개를 넣었을 때 이렇게 그쵸? 근데 단백질은요 너무 신기한 게도 이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애예요. 체액을 우리 몸의 산성 맞춰주는 애이기 때문에 제가 단백질을 조금 타볼게요. 줬는 거 찾고 있지. 네 맞습니다. 그 생각 같아요. 쪽 빨아먹어. 맛있겠다. 아 단백질 너무 많이 넣었나? 뽀뽀해졌다. 물 그렇게 많이 쪼매면 넣으면 그러네요. 되지. 식초 좀 옆에 식초 부으면 되지. 아 아니에요 선생님. 대무에 식초가 들어가요. 또 저러다가 계속 왔다. 이거 나중에 입 먹으면 돼. 너무 많이 부었네 내가 단백질을. 자 이렇게 단백질을 우선히 써보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을 지금 우리 45데이지도 단백질을 먹고 있지만 이렇게 넣어볼게요. 다시 바뀌는 거 보이세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체액을 이렇게 산성에서 알칼리로 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꾸준히 단백질을 자 보세요. 얘를 먹었잖아요. 근데 다시 색깔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네, 이렇게 안 바뀌죠. 넣어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을 꾸준히 먹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우리 인체의 구성성분이 20%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몸속에 있는 체액을 바꾸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그 바꾸는 역할에 있어서 다시 꾸준히 섭취했을 때 내가 어떤 외부 환경으로 해서 체액에 이제 말 그대로 고기라든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 바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꾸준히 먹게 되면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요 단백질 섭취가 되게 부족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나온 단백질을 되게 많아요. 많지만 그 중에서 아까 필수 아미노áci드 9종으로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저희 뉴트라이트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공 단백질이 많은 거죠. 합성 단백질. 근데 오히려 그런 걸 먹게 되면 몸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드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네.